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월 15일입니다. 자, 농우바이오를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곡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산업 섹터의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 좀 정리를 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매도했고요. 농우바이오가 대장으로 일단 움직였고 그 외에 뭐 효성 OMB, 남해화학, 경농 조비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좀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미리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크게 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여기 무너진 저점을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가로 뭐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전량 익절하고요. 여기서 버텨주고 상승을 한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13,000원에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농우바이오는 전량 수익 실현하고 매매 마쳤습니다. 충분히 어제 종가 대비 그래도 수익률이 좀 나왔죠. 이 정도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고 여기서 절반 매도했으니까 뭐 수익률이 한 5%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농우바이오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FC 매수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일부 물량만 좀 체결이 됐고 일부 물량은 좀 체결이 안 됐습니다. 자, 좀 기다려 볼게요. 자, NFC는 어제부터 계속 제가 매수되기 한 물량에서 꼭 한호가 물량만 체결을 하고 좀 올라가네요. 물론 뭐 이 자리에서는 전체 물량 다 체결시켜주고 상한가에 들어가서 수익을 잘 냈지만 여기서도 일부 물량 체결되고 여기서도 일부 물량만 체결됐었죠. 여기. 자, 오늘도 제가 21,000원 라운드 피겨에서 한호가 위하고 21,000원에 매수되기를 해놨는데 요거는 또 체결이 안 되고 반등이 나오네요. 현재 지금 2%가 넘게 수익 구간인데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아쉽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홀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이런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한 이후에 결국에는 아래 꼬리로 싹 그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죠.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신규 상장주 말씀드릴 때마다 언급을 합니다. 이런 거 좀 잘 참고하시고요. 자, 얘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봉상 고점 돌파를 했죠. 자, 시가와 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만 잘 나온다면 여기 이제 무너진 자리죠. 뭐 이런 자리까지도 올 수 있겠죠. 어제 이제 갭으로 죽었던 자리가 여기니까요. 여기까지도 뭐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다시 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안전하게 절반 좀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FC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네요. 여기서 제가 절반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고가 자리죠. 고가 자리를 돌파를 하고 자, 여기 어제 종가 갭으로 죽었던 자리까지 왔고요. 이런 자리까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2,700원 대충 뭐 그 정도인데요. 그 정도 구간에서 좀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NFC 전량 매도됐고요. 결국에는 그 자리 딱 터치를 하고서 지금 윗꼬리를 다는 모습인데 뭐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또 절반 물량만 체결이 되고 전량 체결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NFC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NFC 일부 물량 또 매수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수가 지금 급락이 좀 떨어졌죠. 오전장에 코스피 코스닥이 동시에 좀 하락을 깊게 주고 종목들이 하락을 줬습니다. 얘는 오전에 일찍 강했는데 시장 탓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물량 좀 매수를 했어요. 조금 더 떨어진다면 아래쪽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NFC 일부 물량 아래쪽에다가 매수되게 해놓은 것까지 체결이 됐네요. 자, 지금 시장이 또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좀 체결이 됐고요. 자, 일봉상 지지 라인을 아직 뭐 이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켜볼 만합니다. 이런 저점 라인 이탈을 하고 27,000원 그런 라인까지 이탈이 나온다면 뭐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자, NFC가 장 막판에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고요. 자, 오늘은 뭐 시세를 강하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고, 뭐 내일을 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5장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볼게요. 슈팅이 좀 나오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좀 수익 실현했습니다. 한 3.5% 수익권에서. 자, 오전에도 한 차례 좀 수익을 냈죠. 그리고 오후에 또다시 제가 이 정도 횡보할 때 매수를 해서 다시 좀 수익에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을 어제 상한가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서 뭐 정거장 매매, 돌파 매매, 여기서 고점 돌파 지지 저항, 여기서는 대응을 안 했죠. 그리고 흔드는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종목들이 좀 대응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깔끔하게 상한가를 굳히고 그 다음날 갭을 뜨는 게 원래 정석적인 움직임 패턴인데 요즘 최근 들어서 좀 종목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살짝 지금 슈팅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장 막판 한 8분 남았고요. 이 고점 자리 못 뚫으면 어차피 다시 안쪽으로 내려와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좀 보고요. 뚫는지. 자, 장마감 이제 뭐 한 40초 남았는데요. 뭐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뭐 종가는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NFC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카스 매수가 됐네요. 갑자기 쭉 빠지면서 한 번에 좀 체결이 됐고요.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닌데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주도주도 보이질 않고 또 매매할 종목도 그렇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좀 매매를 하는 종목이 됐어요, 카스가. 자, 이 종목은 수익 짧게 줄 때 좀 빠르게 챙기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현재 저점을 좀 이탈을 했어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죠. 자, 요거 좀 수익 챙기고 나오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수익 실현했고요.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짧게 좀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카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매수 주문이 쇼박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이 됐네요. 매수 대기하자마자 체결이 됐고요. 자, 이거 뭐 저점 지금 이탈을 하면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하락한다면 아래쪽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해보고요. 자, 요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계속 아래쪽으로 지금 누르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거래 없이 계속 횡보를 하면서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 좀 매수를 해봤고요. 자, 일봉상은 이제 상한가 이후에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하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또 위쪽에서 따라붙는 매수를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움직임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박스는 장 막판에 좀 반등을 해주고서 종가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한 차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종목도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뭐 한 2% 조금 안 되게 수익권이니까요. 조금 반등해 주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쇼박스 매도 됐고요. 쇼박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네다섯 종목 정도 매매 대응을 했고요. 농후바이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후바이오는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이 곡물가 폭등으로 인한 이 수혜주, 수혜 산업 섹터의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육종 종자 관련한 전문 기업으로 농후바이오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죠. 그중에 이제 농후바이오가 좀 대장으로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종가 베팅을 했었죠. 이게 종가 베팅을 했던 이유가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런 이제 고점 자리 근처까지 떨어져서 그 윗구간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얘가 분봉상 어제 강하게 쳤다가 이렇게 이제 장 막판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봉상 지지저항 구간을 확인을 하고 제가 종가 베팅을 했던 거고 다행히 오늘 뭐 갭상승 이후에 바로 상승을 줘서 제가 분할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얘는 이제 첫 번째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거래 터트리는 상승의 봉이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를 단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첫 번째 상승 장대 항봉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괜찮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후의 움직임은 뭐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면은 조금 횡보의 기간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농후바이오하고 뭐 조비도 움직였고요. 경농도 조금 움직였고 그리고 남해화학도 좀 움직였죠. 그리고 효성 OMB. 자, 저는 효성 OMB를 개인적으로 조금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질 않아서 위쪽에서 좀 전량 다 매도하고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거래도 좀 너무 안 터졌죠. 그러니까 농후바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농후바이오 매매는 이렇게 마쳤고요. 그 다음에 NFC를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굉장히 물고 빨고 했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 이제 굉장히 움직임이 정석적으로 잘 나왔어요. 자, 상한가에 들어갔으면은 잘 굳혀야 되는데 이게 뭐 요즘 종목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흔들었다가 결국에는 종가를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뜨려서 만들어 놓으니 뭐 종목들이 제대로 움직일 리가 없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어제 이렇게 돌파된 고점 라인 여기 지지하고서 제가 요 구간에서도 매매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에 들고 가서 수익을 좀 냈는데 자, 거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지저항 라인 보고 또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바로 슈팅이 좀 나오고 수익을 좀 챙겼죠. 분할로 매도를 해서 여기서 또 전량 체결이 안 되고 한호가만 체결이 돼서 또 아쉬움이 있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시장이 좀 급락이 떨어졌죠, 오전장에. 그래서 얘도 상승을 못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매수를 했죠. 여기서는 이제 두 개 물량이 다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또 전량 매도했죠. 여기서 일부 팔고. 자, 이렇게 해서 NFC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수익을 잘 낸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매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카스라는 종목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고는 볼 수는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종목 스타일에 대해서 매매를 안 하는 종목 스타일인데 매매할 종목이 없더라고요, 오늘.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딱 부합이 되는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그렇게 강했던 종목들도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대장주급으로 주도주급으로 치고 가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매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이런 지지저항 라인 보고 한 거죠. 여기 이제 고점 돌파 자리.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한 거고 매수하고서 좀 보는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저점 딱 깨고서 이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3,050원에다 매도를 걸어놨었는데 거기까지 왔죠. 그 이상 올라갔죠. 여기 3,07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무너지니까 빠르게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어요. 또 오후장에 또 빠졌죠. 그래서 얘가 저점 깨고 이탈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돌파된 고점 자리를 횡보를 하면서 또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나름 또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려서 사실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카스 이렇게 매매 마쳤고 자, 그리고 쇼박스 매매를 했죠. 자, 쇼박스는 제가 상한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좀 어제 고통을 좀 받았죠. 이 종목으로. 물론 오후장에 조금 다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지만 자, 얘도 이제 정석적으로 잘 움직인 케이스예요. 근데 이렇게 뺐다가 횡보시키면서 저를 요 저점 라인 깰 때 여기서 손절시키고 반등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략을 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는데 오늘도 사실 이게 관심이 없고 시장 참여자들이 손을 놓고 세력들도 손을 놓는 상황이면은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쫄쫄이 탄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런 표현을. 너무 쫄쫄이를 태우길래 이거는 조금은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요 정도 구간인가요? 요 정도 구간에서 샀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좀 빼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또 올려서 마감을 했죠. 자, 시장은 뭐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얘는 나름 또 끌어올려서 종가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수익 내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은 뭐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쇼박스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라고 보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기준과 생각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단지 저는 제 기준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에 활용을 하시는 정도로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쇼박스도 짧게 좀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을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영상으로 공유는 안 됐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손절을 좀 했습니다. 손절을 했고 그나마 얘가 오전에 거래를 실으면서 강하게 좀 양봉을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분할로 여기 이제 시세 주고 좀 떨어질 때 요 정도 구간하고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짧게 여기서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됐는데 오전부터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얘도 이제 밀리더라고요. 밀리고 버티고 버텼는데도 무너지길래 제가 짧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잘라내고 한 수수료 포함해서 0.9%, 0.97%인가 아마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0.5% 선에서 마이너스 손절을 친 거죠. 그랬더니 좀 빠졌는데 결국에는 뭐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모양도 별로 좋진 않아요.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지만 그렇지만 꼬리를 너무 길게 달아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요렇게 이제 매매한 내용이 있어요. 요렇게 이제 분할로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했다가 요렇게 매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손절이 나갔죠. 여기서 손절 나가고 여기서 손절 나가고. 그래서 손실이 났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이제 손실이 났고 오늘 다섯 종목 좀 매매하면서 매매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할게요. 뭐 특징주라고 볼만한 종목이 없어요, 사실. 지니뮤직이 오늘 사실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많은 이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자들이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오늘 5,400억, 5,500억 넘게 터졌잖아요. 5,700억이 터졌네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사실 매매 대응하기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돌파 매매 대응했다면 여기서도 손절 나갔죠. 여기서도 돌파 매매 대응했다면 여기는 상승 VI 갭 구간 걸려서 여기서 떨어질 때 매수했다면 또 여기서 또 손절 안 나갔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 버텼으면 이거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사실 대응하기 쉽지 않았고요. 뭐 이런 자리 돌파 나온다고 여기서 매매 대응했다면 또 여기서 아마 잘라냈을 거예요. 여기서 잘라내든가. 그러니까 이 종목에 돈이 엄청 몰리긴 했지만 사실 이 종목에서 수익 내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쪽에서 더 터지는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냥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은 대응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560억 정도 터졌는데 상한가 들어갈 때 모양도 별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경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지 않고 스토리 없이 상승하는 종목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나중에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 있게 보는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오늘 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은 좀 뉴스가 괜찮아요. 일봉상 위치는 앞에 이런 매물대에 갇혀 있는 상태라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단기 고점은 좀 돌파를 했죠. 그렇지만은 이런 큰 매물대를 돌파한 구간이 아니고 거래대금도 한 1,100억 정도가 터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재료가 괜찮아요, 재료가. 예. 구글이 웨어러블 업체인 핏빛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는데 자,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지니틱스는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기기용 터치 IC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스마트워치 이 터치 IC 시장 점유율 1등인 회사가 바로 지니웍스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고 자, 분봉상의 움직임이 별로죠. 조금 전에 봤던 지니 뮤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괜찮은데 스토리가 없다. 여기서 짧게 뭐 약간의 이야기거리를 만들긴 했지만 너무 급했어요. 뉴스 나오자마자 뭐 급등했다가 VI 이후에 갭 띄우고서 그냥 상한가에 직행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아마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움직임이 뉴스가 괜찮기 때문에 갭이 높이 떠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외에는 제 기준에는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특징주는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시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5일선을 결국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상승 나오고 여기서도 잘 지켜주다가 오늘 처음으로 깼습니다. 자,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졌죠. 뭐 장대 음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사이즈의 몸통이 만들어지는 종가 저가의 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의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 날도 약간의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뭐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자, 어제 미국 시장도 양봉으로 잘 만들다가 장 막판에 좀 밀렸거든요. 자,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미국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나오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시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좀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약간의 이제 불안 심리가 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좀 하락을 했고요. 자, 우리나라는 오늘 금통위가 열렸는데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영향은 없을 듯 했지만 시장은 조금은 동요를 하는 모습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졌고 아래 꼬리를 살짝 달긴 했습니다만 좋은 모양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계속 21선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지를 잘 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시장이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또 중요하죠. 오늘 미국 시장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이상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개인이 무려 2조 천억이라는 이 베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기관의 매수 수급 중에 금융 투자의 매수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투신과 연기금 그 외에 여러 이 투자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 구간에서 급등이 나올 때에 자, 금융 투자의 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과 같이 그 매수 수급이 맞닥뜨려졌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 투자가 매도를 하자 시장은 좀 횡보를 하다가 오늘 결국에는 또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투자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합니다. 개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 투자의 수급만 좀 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피로감이 충분히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깊어지면 반등의 심리가 있듯이 상승이 너무 높게 나오면 이 하락의 심리도 발동을 하는 게 뭐 당연한 시장의 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 다음 주 시장도 좋은 또 시장의 모습이 만들어지길 좀 바라고요.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